무거운 우리 삶의 짐을 덜어내고 가볍고 경제적인 삶으로의 변화를 이끌어주는 코너죠. 오늘부터 미니멀 라이프, 더 미니멀 이추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아마 경제 프로그램에 가장 잘 맞는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바로 돈관리법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근데 보통 미니멀 라이프 하면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무조건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쓰고 절약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이런 게 미니멀 라이프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미니멀 라이프를 지금 경험하고 실천하고 계시는 대표님으로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안 그래도 저한테도 이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제가 제 책에도 적어놨는데요. 네. 제가 경험한 미니멀 라이프는 무조건 안 쓰면서 궁핍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반대로 돈을 더 잘 쓰기 위한 삶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말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을 더 잘 쓰기 위한 삶이라는 거 다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돈을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돈을 정리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일단 돈을 관리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 개념이나 금융 공부하는 재테크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요. 네.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돈에 관련해서도 정리의 개념으로 다가갔어요. 네,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지갑, 통장, 냉장고 정리를 통해서 저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또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저희 집의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을 파악해 나갔는데요. 네. 이렇게 정리의 개념으로만 다가가도 돈이 절약되는 게 보이고 저축액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사실 재테크를 한다고 하면은 수익성 높은 어느 상품에 가입하거나 투자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저는 진짜 돈 관리를 못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랑 맨날 신용카드 나온 거 보면서 누가 쓴 거야? 서로. 네. 근데 그런 얘기들 다 많이 하죠. 그렇죠. 서로 쓴 사람은 없는데 카드값만 맨날 많이 나오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 상태에서 내가 어디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잘 모르기도 했거니와 내가 거기서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신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혹시나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제 실력이 아니라 진짜 운일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로 어디에 재테크를 하기보다는 내가 기본부터 단단히 해서 내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이런 습관을 바꾸자, 이런 관점에서 돈 정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 돈 정리를 지갑, 통장, 냉장고 정리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 먼저 지갑 정리. 지갑 정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지갑 정리는 눈 감고도 내 지갑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걸 말하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 제 지갑을 딱 열어서 봤는데 영수증이랑 적립카드, 쿠폰 이렇게 무심코 받아서 넣어둔 것들이 쌓여가지고 쓰레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와, 내가 이 작은 지갑 하나도 정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한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큰 돈을 관리하려고 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깨달음이 팍 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날 충격을 받고 제 지갑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꺼내서 이제 비울 거 비우고 남길 거 남기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이제 신용카드들 중에서도 누가 하나만 만들어 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아니면은 이걸 사서 할인을 받으려면 이 신용카드 만드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서 만들어 놓고 안 쓰는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중에는 연회비가 나가고 있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날 지갑 정리를 하면서 쓰레기 다 버리고 그런 카드도 같이 해지하면서 연회비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갑 정리만 했는데도 불필요한 지출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 돈 관리에 무지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지갑 관리를 하면, 그러니까 내 지갑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들이 다 들어있는 거, 체크카드든 현금이든 다 들어있는 작은 결정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지갑부터 내가 얼만큼 잘 정리를 하고 있는
있는지 그 부분을 첫 번째로 들여다보면 정말 뭔가 돈 정리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볼 게 통장 정리인데 근데 통장은 요즘 많이 안 쓰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 통장이 조금 사라졌다 뿐이지 계좌가 네.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계좌들도 꼭 필요한 거는 남기고 네. 또 필요하지 않는 거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무심코 만들어뒀던 그런 계좌들은 좀 해지하자는 걸 얘기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종이 통장이 사라져가지고 이걸 통장으로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렇죠. 네, 금결원에서 운영하는 어카운트 인포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어카운트 인포요. 네, 여기 들어가면 내 명의로 가입된 모든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오, 이거 꿀팁이네요. 네, 이걸 보시면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건 남기고 또 사용하지 않았던 계좌는 휴면 계좌라고 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들은 해지하면은 또 거기서 또 숨은 돈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카운트 인포 거기 한번 들어가셔서 나한테 지금 어떤 계좌들이 있는지를 한번 쫙 정리하시는 것도 새해니까 네,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 정리도 아까 돈 정리의 일환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 약간 놀랐는데 냉장고는 사실 주부들한테 좀 건드리기 싫은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냉장고 정리 팁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략하게 포인트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팁은 바로 냉장고 가계부를 작성하는 건데요. 일반 가계부 말고 냉장고 가계부가 별도로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오. 우리가 일반 가계부도 이제 뭐 잔고가 얼마 있고 내가 돈을 앞으로 어떻게 쓸지 계획하는 차원에서 쓰는 거잖아요. 네. 냉장고 가계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집 냉장고에 어떤 식재료들이 있고 또 그걸로 어떤 음식들을 만들어 있는지 이제 계획해 보는 걸 얘기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에다가 냉장, 냉동, 실온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작성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난 작성하는 게 어렵다 싶으면 그냥 영수증 있잖아요. 장본 네. 영수증을 네네. 냉장고 문에다 붙여놓고 하나씩 체크하는 그것도 것도 방법이네요. 네,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도 아마 관리를 잘하면 식비를 좀 많이 아낄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좋은 팁 알려주셨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기 나온 김에 가계부 얘기도 또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계부를 쓰긴 하는데 자꾸 밀리거든요. 일기처럼. 가계부 작성하는 팁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생활비 전용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나 현금으로만 지출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뭐 이 카드 저 카드 쓰기 시작하면 지출 통로가 다양하니까 가계부를 적을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근데 이렇게 생활비 전용 계좌를 따로 만들면 네. 내가 거기서 생활비를 얼마나 쓰는지 파악하기도 쉽고 또 신용카드 사용액을 줄이는 데도 좀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피드백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단순히 가계부를 적기만 하면 그냥 일기나 마찬가지예요. 기록일 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가계부를 열심히 쓰는데도 절약으로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매일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이 생활비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또 월 단위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소비를 한번 결산을 해보면서 피드백을 자주 하다 보면 이것이 또 절약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계부 결산이 이제 월 단위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요즘 뭐 이렇게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계부 책 같은 거 구매해 보면 일주일 단위로 결산이 되게 좀 이렇게 구성이 짜여져 있는 가계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주일 단위로 좀 해보면 이 피드백이 확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내가 식비를 너무 많이 썼구나. 아니면 이번 주 내가 외식을 너무 많이 했구나. 이런 식으로 한 달이 아니라 뭐 매일은 힘들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피드백을 하면 확실히 좀 관리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팁은 무조건 간단하게 기록하라는 건데요. 네. 이제 가계부를 꼼꼼하고 세세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쓰다가도 빨리 지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가계부에 뭐 콩나물 얼마, 시금치 얼마 이렇게 적지 마시고 네. 그냥 오늘 무슨 마트에서 얼마
크게만 적으셔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가계부 적다 보면 1원 단위 하나 틀렸다고 나 이제 가계부 쓰기 싫어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럼 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작은 금액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은 가계부 쓰기가 싫어지거든요. 네, 적당히 힘을 빼고 기록하는 게 가계부를 오래 쓸 수 있는 요령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돈을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크게 3가지로 딱 나눠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갑을 먼저 정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통장은 요즘 많이 안 쓰시니까 계좌 정리라고 저희가 말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냉장고도 한 번씩 살펴보고, 그리고 끝으로 가계부를 좀 큰 단위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좀 이렇게 쓰시고 일주일 단위로 결산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돈 정리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런 돈 정리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오늘 이초아 대표님이랑 하는 오늘부터 미니멀 라이프 마지막 방송이에요. 저희가 지금 한지 한 3개월 정도 됐나요? 네. 2개월, 3개월 됐더라고요. 2, 3개월 정도. 네. 2주에 한 번씩 대표님이랑 만났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경제랑 미니멀 라이프가 어떤 관계가 있나라고 의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끝으로 경제와 미니멀 라이프 이래서 중요하다라고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하다 보니까 느낀 건 이 집이라는 게 사람이 살기 위한 공간인데 어떨 때 보면 물건을 위한 공간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물건을 살 때도 돈이 많이 들고 그 물건을 놓을 공간이 없으니까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면 또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네. 그럼 또 돈 벌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물건을 사는 걸로 또 풀게 되거든요. 악순환이네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집을 누리는 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거든요. 네, 게다가 요즘 서울 집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창고방이라고 쓰는 그런 방 하나만 없애도 한두 평 정도의 공간을 얻을 수 있고 그걸 또 돈으로 환산하면 몇 천만 원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 공간에서 뭐 휴식을 하시던 아니면 재테크 공부를 하시던 다른 방법으로 활용만 해도 부가가치가 창출이 됩니다. 네, 저는 이 돈 버는 시작점에 미니멀 라이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니멀 라이프와 소비, 절약은 매우 관련이 깊고 또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거를 우리 청취자분들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니멀 라이프가 사실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오늘부터 미니멀 라이프 해야지, 다 비워야지 이러면 어려워지는 건데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그 집안, 생활 속 꿀팁들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그거 뭐 저희 유튜브 다시 보기도 있고 또 홈페이지나 앱에서 다시 듣기 있으니까 팁들 하나씩 다시 들어보시면서 하나하나 좀 실천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돈 버는 시작점에 미니멀 라이프가 있다. 그 말을 새해에 한번 새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초아 더 미니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